자유롭게 주제를 바꿀 수 있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몰라. 네네. 질문. 있잖아요. 네, 꿈이 원래 선생님이셨는데 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꿈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진 쪽으로 빠지게 되셨는지 그거 궁금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했으니까 얘기를 할까요? 그죠? 질문했으니까 그죠? 질문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뛰려고 했는데 아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했어요. 안 어울리죠?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했고 왜냐면 이제는 선생님이 안 됐지만 그 경영학과 같은 거, 통계학과, 그 통상학과 같은 게 국제통상학과. 국제적으로 놀지만 영어는 못하는 네. 그런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했는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뭐 자격증도 공부하고 해서 투자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도 땄어요. 저한테 투자하세요. 나는 나 말아먹을 건데.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난 잘 살고 싶었다. 잘 살고 싶었다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 살고 싶었는데 전 두려웠어요. 뭐냐면 남들처럼 따라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투자신탁, 뭐 현대캐피탈 뭐 이런 데서 인턴으로도 일해봤었어요. 그런데 남들처럼 살 자신이 있었는데 남들과 다르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잖아요. 이름도 요새.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내가 참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참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또 그 뒤에 뭔가를 하나를 경험했냐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작은 지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작은 지혜가 톡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교수님은 강의를 하시는데 저 막 뭘 적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막 적다가 이렇게 교수님이 나가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혜도 나갔어요. 지혜도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탁 덮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벤처 해야 되겠다. 벤처 기업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결과적인 이유로 벤처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뭐 상황이 더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똑같았는데 그 1시간 사이에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조그만 정말 조그만 지혜만 내게 들어온다면 내가 아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은 난 살 수 있구나. 참 두려움 많았던 아이인데 살 수 있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선택하게 되는데 계속 얘기 드릴까요? 괜찮죠? 네, 질문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10년도 더 전에
싸이월드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때 제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에 한 2시간을 딱 떼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 인터넷 끊고, 그냥 인터넷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글만 복사해 와서 인터넷 끊고 한글에 그 글만 복사해 와서 그 글에만 답장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중해 준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거나 참 아팠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아프구나. 사람들이 참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들이 참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한 친구가 저한테 뭔가를 제의해 왔어요. 뭐냐면 잡지를 만들어라. 잡지를 만드는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잡지를 주겠다. 그 공연 기획 잡지였는데 공연 소개 글만 한 2-3페이지를 넣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독자 카드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교촌치킨만 먹다가 뼈다귀가 쌓였어. 사진 찍어서 누가 먹을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엽서를 막 보내요. 편집장님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잡지를 내가 만들면 갑자기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한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써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데 나보다 더 많은 귀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까, 힘을 얻을까. 설레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전 이미 2년 반이 늦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어떤? 중학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그대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랑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고 있는 시간에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이미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난 또 휴학을 해야죠. 학교를 다니면서 못하니까 힘드니까 또 휴학을 하면 난 또 늦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사랑받고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만 나는 뒤로 가는 거야. 나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를 성경 하나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같이 살다가 식구가 많아졌어요. 식구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어요. 친척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고 너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 서울에 땅이 있는데 조카한테 너가 가고 싶은 땅에 가면 내가 다른 땅에 살게. 당연히 조카는 어떤 땅을 차지하겠어요? 강남이 비싸다 그러면 목동이 학군이 좋다 그러면 그런 땅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떻게 밑에 기술했냐면 그 땅이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애굽 땅은 아까 그 4대 문명지 들어보셨죠? 네. 그런 문명지인 거예요. 최고의 문명지. 지금 얘기하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있는 최고의 땅. 얼마나 놀라운 땅.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했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불로 이렇게 심판받는 땅이에요. 자기는 되게 좋은 땅이라고 선택을 하고 갔는데 그 땅이 다 불탔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당장 그 무엇을 선택하고 뭐 이런 수많은 머리를 돌리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에 뭘 둬야 할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 참 좋아한다고. 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일까? 그걸 내가 우선순위에 두자 라고 했고 내가 그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잡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또 휴학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힘들었느냐? 힘들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게 했고 그렇게 사진을 찍다가 잡지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뭐 성규와 성열이 얘기하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저도 제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또 학교를 입학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술학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뭔지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다가 멘토 하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비전이나 가는 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딱 현 시점만을 확대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저도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될까 고민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나중은 아직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 나중은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염려가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나중은 사실은 소급해보면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을 잡을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라져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싫은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이 방향이야 라고 한다면 내 행동은 사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끝장이야.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예를 들어 지금 바쁘니까 뭐 수능 시험 끝나고 생각을 하자. 그럼 그 말대로 그때까지 살아온 방향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어떤 시대의 지도자가 되세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도자가 없었던 시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너무 약간은 비판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겠다. 내가 꼭 나눔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은 되시 말았으면 좋겠어.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5,000명에게 먹여야 될 것들을 자기가 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5,000명짜리 혼자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방식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마다 많은 선택들이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선택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택들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10년 전에 그 선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전혀 그려지지 않지만 10년 뒤에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그 10년 뒤의 모습이 10년 뒤의 모습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지난 선택들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면 저는 나름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수업 하나가 있었어요. 수업 하나가 있었는데 막 어려운 수업은 아니었는데 매 학기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필사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수업도 있었는데 그 수업은 이제 아내한테 대신 좀 써달라고 아내 바라보게 대신 썼어요. 대부분도 다 그렇게 하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쓰는 건 가족 중에 뭐 자녀들한테 맡기거나 하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채점 자기만의 그 기준을 얘기하면서 뭐 이거 몇 점 몇 점 하면서 필사 뭐 30점 바로하고 뭐 대필자는 뭐 0점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필자를 알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기준을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기 기준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잖아. 내가 좀 너무할 수도 있지만 집에 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왔다가 그 다음날 학교 갔어요. 학교 가서 그 과목이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잘못하면은 내가 졸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될 수도 있고 학기 초에 그걸 얘기를 했으면 또 안 아쉬운데 학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내가 레포트 내니까 다 내고 다 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이러면서 교수님한테 가서 갈등이 있으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그 대필했습니다. 뭐 점수 더 잘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 대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마음대로 그냥 처리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손대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점수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래서 다음날 제 후배들이 만화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화를 이렇게 그리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전 만화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노래 잘 부르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림 잘 그리는 거 너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니까. 그래서 나도 참 그림 그리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똑똑똑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뭐냐면 저 친구들은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그려내지만 너는 삶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삶으로 그림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 속에서 방금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너 바보 같아. 너 이렇게 하면 바보야, 바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바보야.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그런 신념들이 여러분의 어떤 조금 더 큰 모습들을 그려나가요.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정도 나이 되긴 멀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건데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뭐 책임질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두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와닿진 않겠지만 책임져야 할 무게들이 있다. 현실적인 무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보고 아이들 다 갖고 해보니까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당장 하지 마시고 잘 품고 있다가 그것을 살으세요. 살고 난 뒤에 보여주면은 설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사진 얘기는 거의 못했는데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진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진인데 그 사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한 사진입니다.
재밌어요?